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야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꽃야구가 프로행의 지름길인지 아니면 단순한 쇼케이스에 불과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이 무대에 서며 꿈을 쫓지만 그 끝이 모두 프로의 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곳을 발판 삼아 1군 무대를 밟고 또 어떤 이는 다시 아마 무대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불꽃야구는 진짜 기회의 장인가? 아니면 화려한 조명 속 착시일 뿐인가?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히 감정이 아닌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지름길이라면 그 구조 속엔 속도와 효율이 존재해야 하고, 쇼케이스라면 그 안엔 연출과 환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가르는 것은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의 중심에 있는 스카우터들의 판단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불꽃 출신 선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프로 문턱을 넘었는지, 그들의 여정 속에 진짜 지름길이 존재했는지, 혹은 단순히 잘 꾸며진 이야기였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꽃야구를 본 적이 있다면 그 무대에서 뛰던 선수들의 열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와 평가, 그리고 냉정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쇼와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분석과 더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꽃야구의 본질을 파헤치며 프로행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 바로 데이터 속에서 시작합니다. 불꽃야구가 진짜 지름길이라면 그 근거는 반드시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가 프로에 갔다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즉, 불꽃 출신 선수가 동일 연령대, 동일 포지션 선수들보다 얼마나 빠르게 프로 계약을 체결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높은 확률로 정식 지명에 성공했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름길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꽃 출신 중 일부는 TED, 즉 타임 투 데뷔가 평균보다 20% 이상 짧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고압 환경을 경험하며 심리적 내성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몇 명의 사례로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름길은 개인의 행운이 아니라 구조적 경향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식 지명률입니다. 불꽃 참여 선수들이 비참여 선수군보다 10% 이상 높은 지명률을 기록해야 망가속 효과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꽃은 단순한 노출의 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의사결정 품질의 향상입니다. 불꽃 무대 전후로 득점권 타율, 실책 이후의 회복 시간, 투수의 볼 배합 결정률이 개선되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불꽃은 지름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지표 중 단 하나라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면 불꽃은 쇼케이스입니다. 즉, 감정은 강렬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일시적 현상이죠. 스포트라이트는 선수의 땀을 비추지만 프로의 문은 여전히 숫자로만 열립니다. 그래서 불꽃야구의 본질은 감동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의 존재는 불꽃야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징이자 변수입니다. 그의 코칭이 선수의 성장 구조를 바꾸었는지 아니면 단지 브랜드 파워를 높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김성근의 철학과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정말로 새로운 진입 경로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기존 리그의 확장판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선 단순한 감상이 아닌 KBO 스카우터들의 실제 시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이 보는 가치의 지표는 단순한 구속이나 타율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스카우터의 눈을 통해 불꽃야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스카우터의 눈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와 반복, 그리고 상황 속 의사결정만을 봅니다. 불꽃야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의사결정의 순간을 수백 개의 클립으로 남긴다는 점입니다. 하이라이트 속에서 드러나는 한 타석의 화려함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선택의 패턴, 그것이 바로 스카우터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KBO 스카우터들의 평가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게이트는 형식적 자격 조건입니다. 리그 규정, 연령, 드래프트 자격, 참여 이력 등 기본 요건을 통과해야만 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꽃 무대에서 활약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는 기초 툴입니다. 투수라면 구속과 회전수, 타자라면 스윙 스피드와 컨택 능력, 그리고 수비 범위와 송구 정확도입니다. 2단계는 불꽃야구가 거의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세 번째 게이트부터 불꽃야구의 진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압박 상황 속 의사결정 품질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초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스트라이크 이후 어떤 루틴으로 접근하는가? 실책 후 멘탈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가? 이런 세밀한 장면들은 정규리그의 기록지에 남지 않지만 불꽃야구에서는 모두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스카우터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선수의 심리적 강인함과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지표입니다. 네 번째 게이트는 루틴의 일관성입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불꽃야구 참가자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루틴을 학습시킵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정확히 반복할 수 있는가, 훈련의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는가, 이런 능력은 스카우터들에게 개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게이트는 대인관계와 협업 능력입니다. 카메라와 관중이 존재하는 방송 무대는 동시에 인간관계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팀 동료, 코치, 그리고 상대팀과의 소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것 또한 프로에서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게이트는 멘탈 리스크 평가입니다. 프로구단은 단순히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정신력, 실패 이후의 회복력,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측정합니다. 불꽃야구는 이 멘탈의 질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한숨, 경기 후 인터뷰의 태도, 훈련 중의 집중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스카우터들은 이 기록을 통해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카우터에게 데이터 실험실이자 선수에게 심리적 시험대입니다. 감동의 무대가 아니라 검증의 무대. 그래서 불꽃야구를 이해하려면 방송의 드라마가 아니라 스카우터의 노트를 읽어야 합니다. 그 노트 속에는 냉정한 수치와 함께 김성근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김성근 감독의 진짜 영향력을 해부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야구계에서 하나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험의 주체입니다. 불꽃야구에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방송이라는 무대 위에서도 그는 언제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즉흥적인 감정보다 반복 가능한 루틴, 개인의 재능보다 구조적 성장. 이것이 김성근식 야구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가 선수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른 루틴의 각인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스트레칭, 웜업, 식사, 회복 루틴까지 하루를 완전히 야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구는 경기장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철저한 습관화는 선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스카우터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김성근의 진짜 힘을 봅니다. 루틴을 통해 만들어진 선수의 예측 가능성은 곧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투수에게는 카운트별 피칭 전략을,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이후의 접근법을, 수비수에게는 포지셔닝과 송구 타이밍을 철저히 시스템화시킵니다. 감각에 의존하던 순간을 데이터화하고 반복 가능한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감이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성근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압박 환경 노출 훈련입니다. 불꽃야구는 전국 생중계와 관중, 카메라, 심리적 압박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김성근은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회복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하죠. 실패는 기술이다. 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실패의 기록이 쌓일수록 선수는 단단해지고 데이터는 정교해집니다. 네 번째는 역할의 정렬입니다. 그는 선수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장 적합한 역할을 찾아줍니다. 단순히 수비 위치나 타순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빛나는 타입인지, 어떤 경기 흐름에 적응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코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선수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경기 중 선택의 질로 이어집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의 진짜 영향력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체이식률이 줄고 컨택률이 올라가며 실책 이후 회복 시간이 단축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의 선택이 더 이성적으로 바뀌고 루틴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스카우터는 바로 이런 지표를 김성근 스탬프라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사인보다 그가 남긴 데이터가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의 철학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육성 시스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김성근의 존재는 불꽃야구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그는 단지 한 팀의 감독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실험실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방출을 졸업으로 바꾸는지, 그 방출이라는 단어는 야구에서 언제나 차갑게 들립니다. 보통은 실패, 낙오, 그리고 끝을 의미하죠. 그러나 불꽃야구에서 방출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곳에서의 방출은 곧 졸업입니다. 시스템을 완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프로 무대를 향해 떠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불꽃야구의 추가 방출은 단순한 인원 정리가 아니라성과의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불꽃야구는 이미 프로 구단과의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터들은 시즌 내내 이 프로그램을 관찰하며 방출 명단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연락을 취합니다. 즉, 추가 방출이 늘어날수록 이 시스템이 실제 스카우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입 통로로 작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순환 구조입니다. 한 선수가 방출되면 새로운 인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순환이 바로 불꽃야구의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경쟁,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구단 입장에서도, 그리고 선수 본인에게도 모두 윈윈입니다. 경쟁은 살아있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 데이터 기반 신뢰입니다. 불꽃야구는 모든 플레이를 영상과 수치로 기록합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닌 전 경기 로그, 인터뷰 태도, 피로지수, 루틴 수행률까지 모두 남습니다. 스카우터에게 이 데이터는 최고의 보증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불꽃 출신은 이미 카메라 앞에서 검증된 선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즉, 불꽃야구의 방출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브랜딩 효과입니다. 불꽃야구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팬덤, SNS 반응, 팀 마케팅 가치까지 더해져 선수 개인의 시장성이 높아집니다. 그 자체로 구단의 홍보 자산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구단은 불꽃 출신을 선호하고 제작진은 더 높은 완성도의 콘텐츠를 만들며 선수는 새로운 무대로 향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바로 불꽃야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언제 방출이 졸업이 되는가?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프로 계약이 체결되고 1군 혹은 퓨처스리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출전하는 순간 그 방출은 졸업으로 바뀝니다. 그때 제작진은 그를 위한 마지막 졸업식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시청자는 박수를 보내고 다음 세대 선수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불꽃야구의 방출은 이렇게 하나의 서사가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추가 방출이 대박인 이유는 그것이 실패의 통보가 아니라 성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방송과 현실, 감동과 데이터, 드라마와 기록을 완벽하게 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가 진짜 지름길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답을 마지막 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진짜 지름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잠깐의 쉬었을까요? 감동은 강렬했고, 이야기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것만으로 프로 진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진짜로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선수의 성장 곡선, 의사결정 품질, 루틴의 일관성, 그리고 심리적 내성. 이 모든 요소가 수치로 드러날 때 그 프로그램은 서사는 감정을 유도하지만 데이터는 신뢰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꽃야구의 현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문장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지름길로 남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꽃 경험 전후의 의사결정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차의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득점권에서의 선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피로지수는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출전기의 분배와 피로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방출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졸업으로 리브랜딩해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인재를 프로로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든 데이터를 풀게임 단위로 축적하고 그 자료를 스카우터뿐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그 순간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생태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불꽃야구를 가속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착시라고 보십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 지표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 야구 콘텐츠가 감정 중심의 드라마를 넘어 데이터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과 더 진실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불꽃야구의 진짜 가치는 결국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판단으로 완성됩니다.